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물론 우리 부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돈이 쌓이더군요. 그런데 원래 모든 걸 다 가지지는 못하나 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가지질 못했어요.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몸이 워낙 약하고 여린 사람이라 그렇다고 제가 다른 생각을 할 사람은 절대 못 됩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를 이 세상 유일한 제 혈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 11주년을 같이 보내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말이죠. 저희 부부가 그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것처럼 저희도 다시 대갚아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 운영하던 작은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한 명씩 입양하기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5아이나 입양을 하게 되었죠. 여자아이 3, 사내아이 2, 그렇게 말이죠. 여자아이들은 아내가 운영하는 의상실에서 잡일을 돕기도 하고 같이 집안일도 도우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사내아이들은 저랑 집안 여기저기 손도 보고 차도 고치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죠. 물론 저희는 아내가 자란 그 선교사네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방이 많아서 5아이를 키우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답니다. 아이들은 집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우리를 늘 기쁘게 해주었어요. 여자아이들은 피아노를 배웠고 사내아이들은 차수리를 배웠죠. 저녁마다 우리 집은 아이들 울음소리, 피아노 소리, 아내의 요리 냄새로 가득했고 주위의 이웃들이 언제나 우리 집을 기웃거리며 부러워했죠. 아이들은 아내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고아라는 생각을 잊고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존재더군요. 아이들이 자라 대학도 다니고 취직도 하고 사회생활을 할 쯤이었습니다. 갑자기 재산이 수억대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저는 돈을 모으는 대로 틈만 나면 땅을 사 모았는데 이게 글쎄 제 토지들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보상금만도 수백억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다 원래 가진 돈도 넉넉했는데 더 늘어나 버린 거죠.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때부터 5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때부터 하던 공부나 일을 다 집어던지고 저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상속할 건데 지금 달라는 거죠. 그렇게 착하고 천사 같던 아이들이 이렇게 돈 앞에서 변하는구나 싶은 게 어차피 친부모도 아니고 나중에 마음 바뀌시면은 저희 입장만 곤란하잖아요. 그러면서 5명이 합세를 해서 온 집안을 뒤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통장이며 재산을 빨리 나눠달라면서 몸도 약한 아내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키웠던 아들이 이렇게 돌변하니까 너무 놀라서 현관 입구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서 있더니 갑자기 푹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도 애들은 돈 찾는다고 난리더군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저는 선교사들과 친분이 있던 고아원 원장님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고 서로 말을 맞췄습니다. 거기다가 재산 전부를 기부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고아원에다 모두 기부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단 그 돈이 없어야 아내와 제가 살겠다 싶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제 말을 안 믿고 의심하더군요. 그러다가 진짜 고아원 원장을 찾아가 확인하더니 정말 고약한 인간들이야. 아니 어떻게 아무리 친부모가 아니라도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는 거예요. 키워주고 먹여준 대가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더군요. 친부모가 아니라서 재산을 한 푼도 자기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죠. 저는 아이들이 우리처럼 자수성가하기를 바랬어요.
스스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행운을 받아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잘못 키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재산을 상속하지 않은 게 친부모가 아니라서 그렇고 그 많은 재산으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는데 자기들 인생을 망쳐놨다는 거예요. 글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부터 아내와 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아휴 도저히 살 수가 없더군요. 아내는 입원해 있는 동안 불행인지 다행인지 유방암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어요. 아내가 병을 치료하는 내내 아이들은 누구 하나 연락하는 애가 없었죠. 죽든지 살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저는 아내의 병을 완치시키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세상 전부이니까요. 다행히 아내는 전이 없이 완치되었고 저는 아내를 데리고 처음에는 미국 선교사네 부분에 방문을 했죠. 아내와 저를 키워준 그 선교사 부부들은 미국 남부에 살고 있었는데 정말 아늑하고 편안한 시골 마을이더군요. 마치 우리를 키워준 도시처럼 말이죠. 미국에서 한 달 정도 체류하다가 우리 부부는 다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미얀마, 발리, 태국을 여기저기 돌면서 7년 정도 살았어요. 한국에는 아이들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더군요. 아이들 몰래 별도 고자로 넣어둔 돈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와 제가 평생 모아온 비자금은 꽤 되었습니다. 그걸로 우리 부부는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꾸준히 재테크를 했죠. 제가 원래 은행 가니까 그 방면에서는 꽤 일가견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7년 정도 아무도 모르게 아내와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일이 터진 겁니다. 해외 투자 주식이 급등하면서 제가 투자했던 해외 주식들이 대박을 친 겁니다. 물론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한국에 있던 큰아들이 이 소식을 알아버리게 된 거죠. 저희 부부가 발리에 있을 때 주식이 대박이 났는데 그때 만났던 한국인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부부 소문을 어디서 들은 거죠. 그런데 한국에 있던 큰아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큰아들과 같은 직장 동료였던 거예요. 세상 참 좁죠. 큰아들은 바로 다른 애들까지 데리고는 발리로 날아왔더군요. 아휴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런 데서 고생을 하고 계세요. 빨리 저랑 한국에 가요. 남들이 보면 정말 효자 같더군요. 남의 속사정도 모르고 주위 한국 분들도 자식을 따라 들어가라며 참 기가 막히죠. 애들에게 끌려오다시피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던 주택의 말 그대로 감금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내는 내내 울기만 하고 저는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자라던 그 집을 창문이란 창문은 모조리 못으로 받고 현관문까지 다 막아놓고 가버렸어요. 주식량도 안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정말 그때 생각만 하면은 아내가 또 쓰러질까 싶어 정말 가슴이 졸였답니다. 이틀쯤 지났을까요? 저는 살아날 국리를 생각을 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데리고 지하 비밀 통로로 갔습니다. 그 집은 우리만 아는 외부 통로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어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아내와 도막을 쳤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죠. 아이들은 저희가 도망친 걸 며칠 뒤에 알아내서는 전화를 해서 저를 또 협박을 하더군요. 위치 추적을 한다느니 경찰에 신고를 한다느니 그런데 신고할 게 없잖아요. 신고는 제가 해야죠. 저는 수신 거부를 하고는 바로 집이며 주식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바로 작성했어요. 모든 재산은 사호 고아원에 기부하는 걸로요. 그때 서로 말을 맞췄던 고아원에 일부 기부도 하고 나머지는 또 두세 군데 나눠서 기부하는 걸로 작성을 해서 내용 증명을 아이들 5명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원망과 협박을 해야 되더군요. 너희가 우리 감금했던 거 증거 다 있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할까? 제가 너무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지 두 번 다시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평생 모아온 재산과 많은 자산들은 몇 군데 고아원에 사후 기부하기로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캠핑카로 전국 여행을 다니다가 가끔 우리가 기부하기로 한 고아원들도 방문해서 보름 정도씩 거기서 아이들과 지내다가 또 여행을 떠나곤 한답니다. 사실 이건 비밀이지만 저희 부부가 살아왔던 그 3층 주택은 팔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고아원 원장님 명의로 매수를 했지만 저희 부부가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 살 곳은 거기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많은 추억이 있는 그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는 것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소원이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은 재산은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돈도 명예도 전부 적당히 있어야 좋은 것 같네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